태풍 차바가 한국 시간 5일 제주와 남부지방을 강타해 사망 4명, 실종 5명 등 9명의 인명피해를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사상 최악의 10월 태풍 차바 소식에 이어 미국에서도 초강력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당 145마일에 달하는 초강력 허리케인 매튜가 미 동남부 지역에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한글날을 맞아 KBTV 뉴스투데이에서는 한글 맞춤법에 대해 전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틀리기 쉬운 한글 맞춤법에 대해 전합니다. 퀸즈 검찰과 한인 비영리기관 모임인 뉴욕한인 봉사단체 협의회 공동 주최로 지난 4일 이민자 대상 범죄 방지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 6시경 포트리 95번에서 발생한 트럭 전복 사고로 출근 시간대 포트리 일대 교통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맨해튼의 이스트 빌리지에서는 어제 아침 73살 여성이 MTA 버스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KBTV 뉴스투데이를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투데이는 한국의 태풍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와, 이거 뭐야? 역대급 강풍과 물폭탄을 동반한 10월 태풍 차바가 5일 제주도와 남해안, 동해안을 강타해 큰 피해를 남기고 동해안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태풍 차바는 한국 시간 5일 제주와 남부지방을 강타해 사망 4명, 실종 5명 등 9명의 인명피해를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한국의 국민안전처가 한국 시간 이날 오후 11시 기준으로 집계한 피해 상황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공사장에 크레인이 넘어져 1명이 숨졌고 주택에서는 1명이 사망했습니다. 울산에서는 급류에 휩쓸려 1명이 숨졌고 부산 가덕도 방파제에서 추락해 1명이 사망했습니다. 울주군에서 구조에 나선 소방 공무원 1명과 제주도에서 정박한 어선을 이동하던 1명이 실종됐고 경주에서는 2명이 실종됐으며 경남 밀양에서는 잠수교로 진입한 차량이 떠내려가면서 1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이재민 규모도 불어나 현재 울산과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지의 88가구 257명이 학교와 경로당, 주민센터,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이렇듯 제주를 지나 남해안을 휩쓸며 동해안으로 빠져나간 태풍 차바는 전남과 경남, 부산, 울산, 경북 동해안에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14채가 반파됐으며 508채가 물에 잠겼습니다. 주택 침수는 울산이 464채로 가장 많았습니다. 공장은 울산 현대자동차 등 22개 동이 침수 피해를 봤으며 상가 150동이 불어난 물에 잠겼습니다. 농작물 침수는 미국 단위로 19에이커, 한국 단위로는 7,747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차량 침수는 제주 한천교회 80대와 울산, 울주군 언양읍 현대아파트 등 900여 대 등 1000대에 육박했습니다. 어선도 정박한 어선 2척이 전복됐고 어선 2척이 침몰됐습니다. 사상 최악의 10월 태풍 차바 소식에 이어 미국에서도 초강력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당 145마일에 달하는 초강력 허리케인 매튜가 미 동남부 지역에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바마 대통령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리브해 지역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중 최고 시간당 145마일에 달하는 허리케인 매튜가 미 대륙으로 상륙하고 있어 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연방재난관리청을 방문했습니다. We anticipate that by tomorrow morning it will already begin to have significant effect in Florida and then has the potential to strengthen and move on up the coast during the course of the day.
So I want to make sure that everybody is paying attention to your local officials. If there is an evacuation order in your community, you need to take it seriously. 미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카테고리 3의 허리케인 매튜는 현재 쿠바에서 바하마 제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플로리다주, 조지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노스캐롤라이나가 허리케인 매튜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This is something to take seriously. We hope for the best, but we want to prepare for the worst. And I would urge everybody in the affected states of Florida, Georgia, South Carolina, North Carolina to pay very close attention to your local officials and the broadcasts that are going to be coming through over the next several hours. 미 기상청은 허리케인 매튜가 목요일과 이른 금요일 사이 남플로리다로 북상해 북플로리다 조지아로 이동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한글날을 맞아 KBTV 뉴스투데이에서는 한글 맞춤법에 대해 전하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윤나리 기자가 틀리기 쉬운 한글 맞춤법에 대해 전합니다. 문자를 쓰거나 글을 쓸 때 대인지 대인지, 되인지 되인지, 아닌지 아닌지 헷갈릴 때 많으시죠? 오늘은 이런 헷갈리는 상황에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대와 대. 참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데요. 먼저 대는 어디에서 들은 말을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 쓰는 말이고, 반대로 대는 예전에 있었던 일을 떠올릴 때 쓰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참 춥대. 이 경우 위의 춥대는 나는 지금 한국에 없지만 한국에 있는 누군가가 그러는데 한국이 참 춥다더라. 이런 뜻입니다. 반대로 아래의 춥대는 내가 예전에 한국에 갔었는데 한국이 참 춥더라 라고 떠올리는 뜻입니다. 전혀 다른 뜻이니 헷갈리면 안 되겠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은대와 은대. 이것도 참 헷갈리는데요. 먼저 위의 은대는 이런 경우, 오늘 왜 이리 늦는데 하면서 놀라거나 못마땅할 때 씁니다. 또 반면 아래의 은대는 오늘 다 늦을 것 같은데 이런 말, 즉 말한 뒤에 듣는 사람의 반응을 기다릴 때 혹은 뒤에 바로 이에 관련된 말을 이어서 쓸 때 사용합니다. 다음은 안과 아닙니다. 이것도 참 구분이 어려운데요. 생김새를 잘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안은 보이듯 아니의 줄임말이고 아래의 안은 아니하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어떤 말이 오냐에 따라서 사용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안 할 거야의 경우 아니할 거야인지 아니하할 거야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또 하지 않다는 하지 아니다인지 하지 아니하다인지를 보면 않다가 답인 걸 아시겠죠? 되와 되는 어떨까요? 이 말은 되는 하로, 되는 해로 생각해서 말을 넣어보시면 쉽게 구분이 됩니다. 해도 되와 해도 되는, 해도 해와 해도 하 중 해가 자연스럽죠. 이럴 땐 해도 되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해도 되지와 해도 되지는 해도 하지와 해도 해지 중 해도 하지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해도 되지가 맞는 말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 가운데 나와 나를 잘못 쓰시는 분들 계신데요. 나는 낫다의 활용으로 병이 낫는다는 뜻이고 나는 낫다의 활용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간혹 아픈 분들에게 메시지로 빨리 나아, 응원할게 이런 말들 보내시는데요. 우선 나아도 나로 바꿔야 맞고 응원할게도 깨가 아닌 개로 써야 맞습니다. 이 깨, 꺼도 많이 틀리지만 할 거야, 할게는 모두 잘못된 표현입니다. 할 거야, 될 거야, 맞을 거야로 써야 맞고 갈게, 잘게, 할게로 써야 맞습니다. 잘못 쓰면 뜻까지 잘못 전달되고 이상한 말이 되기까지 하는 이런 단어들. 틀리지 않고 쓰시는 것이 좋겠죠. 한글날이 다가오는 만큼 이렇게 헷갈리는 표현들은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퀸즈 검찰과 한인 비영리기관 모임인 뉴욕 한인 봉사단체 협의회 공동주최로 지난 4일 이민자 대상 범죄 방지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이날 워크숍엔 퀸즈 검찰청 소속의 검사들이 직접 참석해 한인 노인들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 예방법과 유형 등에 대해 소개하고 상담 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주택과 투자, 이민, 노동 관련 사기가 한인 사회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인 노인 대상 스마트폰 해킹과 불법 변호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민 관련 사기, 불법 부동산 중개 사기 등이 유의해야 할 사기 유형으로 제시됐습니다. 이민자 대상 사기 한국어 신고는 퀸즈 검찰청 이민자 사업국 한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2시에 폴김 뉴저지 팰리세스파크 교육위원이 천주교의 미션 사업 일환으로 아프리카 빈민을 돕기 위한 행사에 써달라며 소사이어티 아프리칸 미션 SMA에 $10,000를 기부했습니다. 기부금은 SMA 의장인 세인트 마이클스 교회 마이클 로렌 신부에게 전해졌습니다. 폴김 의원은 SMA는 아프리카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식수 공급 등 아프리카의 빈민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단체라고 설명하며 평소 어머니에게 교육받아온 대로 기부를 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재건 공사가 완료된 뉴욕 공공도서관이 오늘 아침 10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로즈 리딩룸은 천장의 장미 샹들리에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던 2014년 이후 2년 동안 문을 열지 않았는데 이번에 총 $1,500만 들여 공사한 이 방이 문을 열어 특히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뉴스에서도 보도드렸는데요. 책기차도 새로 도입됐습니다. 앞으로 메트로노스와 LIRR 티켓을 휴대전화로 쉽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페이와 마스터패스가 MK의 이틱스 앱을 승인하면서 이틱스 앱에서 편도와 왕복, 주 혹은 월간 패스 등을 모두 구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교육 관계자들은 앞으로 지하철과 버스 승객들도 이러한 모바일 결제 앱으로 편하게 티켓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권자 등록률과 투표 참여율 8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8080 캠페인 등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을 위해 매진해온 시민참여센터. 시민참여센터가 20주년을 맞았습니다. 20주년을 맞은 시민참여센터는 10월 13일 연례 만찬 행사를 갖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와 최영수 준비위원장님 모시고 관련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번 행사의 의미에 관련돼서 좀 여쭙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영으로 끝나는 해를 특별한 해로 이제 기념을 하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돌아보니까 20년이 훌쩍 지났어요. 뭐 저희들도 그런 생각 없이 오직 한 자리에서 한 길만 이제 달려왔는데 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있고 또 뿌듯한 점도 있고 한데 일단 20년 동안 저희들이 불뿌리 운동에 씨앗을 뿌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10년 동안 이 씨앗들이 자라서 울창한 숲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할 계획이고 되돌아서 저희들이 이제 주로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 캠페인들을 해왔는데 일단 유권자 등록은 뉴욕과 뉴저지 합쳐서 한 3만 5천 명 정도 저희들이 등록한 걸로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유권자, 한인 유권자가 거의 한 그 4만 5천 명 정도 되고 뉴저지가 한 2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뉴욕과 뉴저지를 합쳐서 저희들이 한 3만 5천이면 전체 한인 유권자의 반 정도는 저희들이 했다고 봅니다. 그동안도 우리 커뮤니티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제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뉴욕과 뉴저지를 벗어나서 미국 전체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키우고 또 하나된 목소리로서 우리 전체 미주 한인 동포 사회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더욱더 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는 바람입니다. 20주년 행사 많은 것을 준비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고 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이사로 지금 한 7년 정도 이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스태프들하고 우리 특히 대표님 김동찬 대표님과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유일하게 20년 동안 다른 거 안 하시고 진짜 혼신을 다 바쳐가지고 이
한인 사회의 어떤 정치적 신장과 우리 한인 사회의 어떤 힘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걸 보고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위원장을 하면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그래서 올해는 말씀드렸듯이 20주년입니다. 그래서 20주년이라는 게 짧기는 짧지만은 상당히 오래된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저희를 지원해 주신 한인 사회에 감사를 표현하는 그걸 테마로 잡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갤라를 준비했습니다. 10월 13일 6시부터 플러싱 코로나 메도 파크에 있는 테라스 온더 파크에서 하게 됐습니다. 파킹이 좀 염려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좀 편의를 위해서 테라스 온더 파크에서 행사를 하게 됐고요. 6시부터 칵테일이 시작하고요. 정식 행사를 7시부터 시작합니다. 어쨌든 20주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축하하는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자 해서 저희가 본 뮤직이라고 한인들이 구성되어 있는 우리 전공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재즈 밴드가 있습니다. 제가 이분들 만나봤는데 아마 한인 사회에서는 가장 잘하는 분들 같아요. 그리고 젊고 그래서 그 본 뮤직 인터내셔널 재즈 밴드의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에서 50분 정도 오신 분들을 위해서 풀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많은 순서에 참여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즈 공연도 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20년을 더 준비하는데 오셔서 성원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감사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20주년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앞으로 20년 어떤 기대를 가지면 좋을까요? 이제 뉴욕과 뉴저지의 동포사회 지원으로 시작된 이 미주 동포사회의 권익 신장, 정치력 신장의 모범을 미주 전체에 심는 활동들을 좀 더 지속적으로 하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미 전역에 있는 우리 한인 대학생들이 각 학교에서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이 소수민족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한인 학생들이 이 일을 하면서 대학 내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의 이 청년들이 좀 더 커뮤니티에 와닿고 또 우리 스스로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체성들을 좀 가지고 우리 커뮤니티의 주인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동포사회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다 하지만 그러나 한치 앞을 준비하는 이런 전략적인 활동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더 많은 중요한 인재들이 유능한 인재들이 와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번 기회를 빌어서 지지와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행사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지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시민타임 센터가 20주년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년이 됐습니다. 20살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지원해 주시고 사랑을 보내주신 결과로 지금 많은 활동들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그 20년을 도와주신 그 성원을 감사를 표시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오셔서 저희 감사를 좀 받아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 20년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더 격려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공적인 행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과 사고입니다. 오늘 오전 6시경 포트리 95번에서 발생한 트럭 전복 사고로 출근 시간대 포트리 일대 교통정체가 발생했습니다. 발생한 사고 뒷수습을 위해 조지 워싱턴 브리지 익스프레스 라인이 폐쇄됐습니다. 뉴저지 방면 모두 극심한 정체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서포 카운티 경찰이 롱아일랜드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배 사고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5분경 포트 제퍼슨 채널 서편에서 한 배가 전복이 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배를 타고 있었던 80살의 남성은 배 안에서 죽은 채 발견됐고 또 한 명의 73살 남성은 현재 실종돼 수색 중입니다. 아직까지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맨해튼의 이스트 빌리지에서는 어제 아침 73살 여성이 MTA 버스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어제 9시 45분경 M14번 버스 콜롬비아 스트리트에서 이스턴 휴스턴 스트리트로 좌회전하던 중에 73살 애나 콜론을 치면서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버스 안에도 승객들이 타고 있었지만 승객 중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라이커스 섬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하던 2명의 경관이 갱단원으로 구속돼
수감 중이었던 2명의 재소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일은 어제 저녁 6시 30분 오티스 반텀 교도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들 교도관들은 모두 병원에서 치료 중으로 이 중에 한 사람은 매우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행 가해자들은 즉시 체포됐습니다. 교도소장인 조셉 폰테는 이렇게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공격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교도소 내 안전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 깊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명의 폭행 가해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저지 경찰 당국이 부모들에게 오는 31일 할로윈에 자녀들의 광대 분장을 저지시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최근 트라이스테이트에 광대 분장 무리의 위협 관련 사건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에 뉴저지주 로셀파크 경찰 당국은 할로윈을 맞아 아이들에게 광대 분장을 하지 않도록 부모들에게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최근 계속해서 광대가 위협하고 있는 괴담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대되고 있어 광대 범죄에 대한 공포감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뉴욕시경 측은 이러한 과장된 괴담에 신경 쓰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사회와 해외 단신 전해드립니다. 4일 버지니아주 판빌의 롱우드 대학에서 열린 민주공화당 부통령 후보 간의 TV 토론 결과에 대해 상당수의 미국 언론은 토론 자체에 대해서는 공화당의 마이클 펜스가 민주당의 팀 케인에 비해 우세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케인은 그동안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비난을 샀던 각종 논란성 발언들을 놓고 펜스를 몰아붙였고 펜스는 완전한 방어에 성공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트럼프 방어엔 실패했다는 지적입니다. 70억 명 이상인 전 세계 인구가 한 사람당 평균 약 2만 달러꼴로 빚을 진 채 살고 있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5일 발표한 현명한 부채 사용이라는 제목의 재정관찰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총부채는 152조 달러였습니다. 이 금액을 지난해 말 기준 세계 인구인 약 72억 명으로 나누게 되면 1인당 평균 부채는 약 2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힘을 얻으면서 전 세계 외환, 상품 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금값은 하루 만에 3% 이상 떨어졌고 영국의 파운드화 가치는 31년 만에 최저치를 갈아쳤습니다. 엔화도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당 103엔선을 위협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이 처음으로 자체 스마트폰으로 애플의 아이폰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구글은 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신제품 공개 행사에서 픽셀과 이보다 화면이 큰 픽셀 XL을 선보였습니다. 로이터는 구글이 성공한다면 애플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채택한 다른 제조사들도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구상에 한 마리가 남아있었던 청개구리 중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애틀랜타 식물원은 어제 램스프린지 림드 청개구리 터피가 지난 9월 26일 죽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심각한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한 이 청개구리는 이제 지구상에서 완전히 멸종됐습니다. 이 개구리는 그동안 체외 수정 등을 시도했지만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여행객들의 미국 입국 심사를 대폭 간소화해주는 글로벌 엔트리 제도가 9개 공항에 추가돼 미 전역 총 48개 공항에서 이 시스템 이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에 늦어도 내년 4월 3일 이내 알래스카 페어뱅크, 오클랜드, 뉴올리언즈, 미주리 세인트루이스 등 9개 공항에서 글로벌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기존의 글로벌 엔트리 시스템은 뉴욕 JFK,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등을 포함한 39개의 공항에서 시행됐습니다. 글로벌 엔트리는 미국 여행객들이 별도의 입국 심사 없이 키오스크에서 간편하게 입국 절차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와이안 항공이 비만 인구가 많은 지역의 항공편 승객에게 탑승 전에 몸무게를 잴 것을 요구해 승객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 항공은 하와이에서 미국령 사모아의 수도 파고파고 사이를 운행하는 항공편에 대해 승객들이 탑승 전에 몸무게를 재도록 했으며 잰 몸무게를 기준으로 지정된 좌석에 앉도록 했습니다. 항공사는 그 이유에 대해 항공기 내 무게 부담을 골고루 분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화 백 투 더 퓨처 2에 나온 자동끈 운동화가 현실에 등장했습니다. 나이키는 자동으로 발에 맞게 끈을 조여주는 나이키 맥 한정판 89켤레를 추첨과 경매를 통해 판매합니다.
나이키는 나이키 플러스 앱과 온라인에서 $10짜리 티켓을 사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나이키 맥을 증정할 예정이며 홍콩과 런던, 뉴욕에서 나이키 맥을 경매에 붙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 온종일 아주 쾌청한 가을 날씨였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 무척 상쾌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화씨 75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9도, 섭씨 15도로 예상됩니다. 7일인 금요일은 부분적으로 구름이 끼고 특히 오전 중 안개가 많이 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대체적으로 화창하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74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2도, 섭씨 17도 예측됩니다. 8일인 토요일은 대체적으로 구름 많고 비 예측됩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71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7도, 섭씨 14도로 예측됩니다. 9일인 일요일은 다소 구름 끼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68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2도, 섭씨 11도 예측됩니다. 내일도 완연한 가을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10월 5일 보내드린 KBTV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 투데이는 다음 날 오전 7시 30분에 재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